영화는 미쳤다. 아바타를 만든 감독 제임스 카메론은 바로 이 영화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과연 이 영화의 어떤 점이 아바타의 감독을 그토록 놀라게 만든 것일까요? Beautiful, don't you think? What? The sunrise. 영화는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서 아주 고요하게 시작하죠. 주인공은 라이언 스톤이라는 박사인데요. How you feeling? Like a chihuahua that's being tumble dried? 라이언 스톤은 우주에 떠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는 임무를 현재 수행 중인데요. 우주 비행 자체가 지금 처음인 거죠. 그 옆에는 베테랑 우주인인 맷 코알스키가 함께 있는데요. Mission abort. Repeat. Mission abort. Explorer, this is Kowalski confirming visual contact with debris. Debris is from a BSE sat. 하지만 러시아가 폭파시킨 위성의 잔해가 결국 그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라이언 스톤 박사는 모든 것이 단절된 우주에 홀로 남겨집니다. Yes, I copy. I'm detached. I don't know. I'm spinning. I can't. 생존이 불가능한 우주에서 미아가 돼버린 라이언 스톤 박사. 과연 그녀는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Anybody, please copy. 영화 그래비티입니다. 미국에서는 2억 불이 넘는 어마어마한 흥행 성적을 거뒀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박스오피스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간 상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네. 이 가을에 지금 가장 강력한 영화이면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영화를 만든 알폰소 쿠아론 감독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어떤 시리즈를 맡았어도 감독 이름보다 해리포터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포터 시리즈의 평론가들이 일반적으로 베스트라고 꼽는 게 바로 아즈카반의 죄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영화 중에 하나인 위대한 유산도 역시 맞죠. 네, 이 기네스 펠트로와 이단 호크가 나왔던 그 영화도 참 훌륭합니다. 물론 그래비티가 좀 더 좋아요. 자신의 경력에서 최고의 작품을 가지고 돌아온 감독이 바로 알폰소 쿠아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이런 기념비적인 어떤 성공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네.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 흔한 외계인 한 명 안 나오고 네. 우주선이라고 해봐야 사실 조난된 우주선이지. 그렇습니다. 뭔가 지구의 위기를 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실은 우주선도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상 배우도 두 사람밖에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로맨스도 없고. Explorer, permission to retrieve Dr. Stone. Your go, Kowalski. 일단 뭐 시각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시각 효과에 있어서 이 영화는 좀 기념비적인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오프닝 시퀀스. 아, 네네. 그렇죠. 오프닝 시퀀스 보면 무려 한 17분, 18분 이 정도 동안 이제 그런 것을 롱테이크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 어떤 체험 마을 안에 들어가서 그 우주선과 이 우주인들이 어떤 공간에 위치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한 바퀴 돌면서 보고 나온 듯한. 롱테이크라는 것에서 이 영화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공간 속에서 그 인물의 위치라든지 인물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쇼트를 잘게 쪼개게 되면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죠. 롱테이크가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도 굉장히 핵심적인 모티브하고도 닿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영화들을 관람을 하잖아요. 재밌게 감상을 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보다 보면 진짜 거의 체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 두 명의 우주인 사이에 어딘가 제가 앉아있는 듯한. 우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양극단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주라는 낭만. 우주를 유영하면 얼마나 정말 낭만적일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주라는 공포가 있거든요. 그 아무도 없음. 중력조차 없이 영원히 떠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우주의 낭만, 우주의 공포를 동시에 너무나 다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영화의 주제는 그냥 한 줄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주에서 미아가 된 한 여성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한다. 그렇죠. 일부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래비티 기술적으로는 너무 훌륭하다. 근데 이야기는 너무 간단하고 시시하고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훌륭한 것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도 훌륭하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잘 쓴 시나리오고. So what do you like about being up here? The silence. 우주는 조용한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 조용하다는 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생에 대한 의욕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조난 사건을 겪으면서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막 교신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응답하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하고 다른 누군가를 애타게 찾습니다. Anyone. Anybody.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죠. 그 사운드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참 역설적으로도 훌륭한 게 우주에서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속에서 보면 엄청난 폭발 장면이 있는데
폭발 장면의 사운드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주에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대신 그것을 어떤 각양각색의 사운드라든지 혹은 아주 장중한 음악들 같은 걸 통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조지 클루니가 영화 속에서 이렇게 수다스러운 거 그렇게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If it makes you feel any better, I coughed up everything but my kidneys on my first ride. 처음에는 그 시시껍질하게 느껴지는 그 수다들이 사실은 뒤에 가면 복선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더 중요하게는 우주에서 그렇게 수다를 떤다는 행동 자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수다가 구원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Hey, Ryan. What? It's time to go home. 그렇긴 합니다만 조지 클루니는 너무 떠들어. 거의 뭐 네, 거의 우주의 김태훈이라니까. 이게 한국판 그래비티가 나오면 네. 제가 조지 클루니 네. 가장 재밌는 것은 이 영화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이 영화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느냐라는 건데 중력이라는 것은 사실 두 물체 사이에서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 속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오게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영화처럼 위성의 파편에 맞을 가능성이 거의 없대요. 네. 심지어는 무중력 상태에 있는 산드라 블록의 머리카락이 너무 단장에 밑으로 내려요. 이렇게 떠야 되는데 네. 뭐 젤을 발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그런 발견되는 오류들을 담아놓은 책들만 여러 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책들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감동이 줄어들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SF 영화 그래비티는 과연 몇 개의 별점과 한 줄 정리를 받아낼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5개입니다. 네, 5개. 5개요? 네, 처음입니다. 별이 5개? 덥석 무비월드에서 영화는 수다에서 저희가 지난 3, 4년간 별점 5개 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별이 5개짜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관람이 아닌 체험의 영화, 경이롭다. 테크놀로지의 판타지를 경험하다 보면 깊은 사유와 만난다. 동의하십니까? 5개? 네. 5개 주셔야죠. 네.